네, 단어별 문제풀이 과정 중개 실무의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관련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10번부터 보시죠. 조사 확인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사망 지문을 보시면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의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에게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그러한 주의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측을 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수량 매매가 아니었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장상의 면적을 의뢰인에게 또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장상 면적 기준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더욱 좋겠죠. 이 사망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억 옳은 말이죠. 면적은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정보가 아니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와 대장이 다르다면 대장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니은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토지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업과는 달리 니은은 소유자의 즉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기재사항을 우선하여 조사해야 할 사항이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토지의 소재가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재의 문제는 표시사항에 관한 문제니까 대장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단 상세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상의 필지별 지번까지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될 정보입니다. 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하여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등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해서 확인해야 될 정보가 될 부분입니다. 리을도 틀렸고요. 미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해서 알 수가 있다. 법정지상권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지상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가 없는 정보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유치권 같은 권리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정보가 될 것입니다. 기억 하나만 옳습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지목의 지정은 하나의 필지에도 구분 소유권인 경우에는 수개를 지정할 수 있다. 사항이 틀린 말이죠.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 토지가 필지별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 중에 가장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되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정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반드시 확인 설명해야 될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 확인 설명해 주어야 할 대상이 취득 의뢰인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조세는 취득 관련 조세인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고요. 2항의 재산세나 3항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이지 취득 관련 조세가 아닌 것이고, 4항 양도소득세는 이전 관련 조세인 거지 취득 관련 조세가 아니죠. 그런데 5항의 상속세는요,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조세이기는 하지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정지하는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서 상속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있죠. 물론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조세인 거 맞습니다.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증여는 계약이긴 하지만 증여라고 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이른바 쌍무 계약이 아닙니다. 편무 계약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증여도 계약이긴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하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상 증여세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조세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목을 거래하면서 임목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해당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만을 가지고 명확히 확인하였다. 이거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만자가 2번 들어가는 문장이죠. 어떤 토지 내에 임목이 존재하는가 여부만큼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로 내용을 조사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통해 필지 내에 임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만으로 임목의 수종, 수량, 더 나아가 생육 상태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임목 존재 여부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동일성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가지고 집원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매우 중요한 걸 아는데 왜 이랬을까요? 다가구 주택이었었다면요, 전입신고를 집원까지만 하여도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지금 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다세대 주택,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다세대 주택이라면 그 다세대 주택의 집원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한 해당 건물의 건물 번호뿐만 아니라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전입신고도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 전입신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관계 서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를 언급했어요. 이거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정보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방법도 틀렸고 결론도 틀렸습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에 부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차 중개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남편이 틀림없는지 부부관계 여부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즉 일상가사요, 생필품의 구입이라든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소요되는 지출 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상가사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행위는 언제나 그러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처분하거나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는 경우 법률혼 관계까지 확인되는 부부관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등을 통해서 대리관계를 확인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가지고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만 명확히 확인했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토지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학교가 사립학교였다 하더라도요.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긴 하죠. 국공유재산은 아니죠. 그러나 사립학교법상의 학교 기본재산, 즉 운동장, 교지나 교사, 교실 건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상의 학교 기본재산은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그 공공성이 매우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상의 학교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대학일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초중등시설이라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 거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담보물권의 설정 여부를 계약 체결 다음 날에 등기상 증명서를 가지고 명확히 확인하였다. 모든 일은 다 그 기한과 때가 있는 것이죠.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 중개 대상물에 담보물권이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설명을 했어야죠. 지금 이 아파트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일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대항 요건을 확보하신다 하더라도 소멸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늦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 매수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등기상 증명서 제시하면서 성실정확하게 이미 설명을 끝냈어야 할 내용인 겁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기술적 착오로 도면을 잘못 작성한 경우 실제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인데요.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지적 측량을 통해서 확정된 선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 담장, 축대, 펜스 이런 경계표가 설치된 경계표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과 불일치가 발생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선이 우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나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도면상의 경계가 잘못 그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실제 경계가 우선되는 예외도 있을 수는 있는 것이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귀책사유는 중개보조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조원이 당연히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질 것인데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무과실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일 뿐입니다. 3항,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면
이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회통념에 맞게, 거래관념에 맞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몇 건의 중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등록증 양도되어 혹은 자격증 양도되어 위반이 있다고 판례는 보는 것입니다. 사항, 직접 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나 교환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래 중 임대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금지 행위가 33조 1항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9가지 금지하는 행위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금지 행위가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뿐이지 임대도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9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6번째 금지행위, 즉 33조 1항 6호에 보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는요, 의뢰인과 직접 매매하거나가 아니라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대요. 또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뢰인과 한 직접적인 부동산 관련 법률 행위는 매매도 금지 행위지만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금지 행위고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우연히 한 번 해서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률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 지문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편 단어별 문제 중 금지행위 단원에서 봤었던 판례죠. 이것도 정당한 법률의 착오로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속한다는 것이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사건이었는데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요율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받았다가 후일 이것이 적발되니 자기는 분양권도 아파트로서 그냥 분양 가격이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이라고 알았었지 법정된 중개보수 초과해서 금품받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이러한 항변을 정당한 법률의 착오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었던 거죠.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데 있어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1항,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건축 연도와 노후 정도를 확인하였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물의 건축 연도는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허가일자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건물의 노후 정도는 건축물 대장으로는 알 수가 없고 현장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1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기는 하지만 등기 능력도 없죠. 우선 변제권도 없고요. 그래서 유치권의 문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토지의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큰 틀로서는 기본 확인사항란과 세부 확인사항란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5항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란의 맨 위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란의 권리관계란에 기재하지만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등은 세부 확인사항란 중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의 농지의 임대차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항을 보시면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인쇄된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합계에게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에 관한 조사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3항을 보시면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등에 관한 문제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사항란에는 건폐율 상한율과 용적률 상한도 기재해야 되지만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의 문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판독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시군 조례를 통해서요.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정보인 것입니다.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는 겁니다. 2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검인이 의제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했을 때이고요. 두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죠. 그래서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하였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항이 정답이고요. 2항 X가 아파트인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파트 매매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항 X의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인 아파트인 경우에 매수인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매수인의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는 만일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될 사항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사항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없이 주말 체험용 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다. 농지법상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시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러나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농지 취득도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은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대원 전체 면적의 합이 그렇다는 거죠. 또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으로 시군면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단 주말 체험 용농이 목적이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시 농업 경영 계획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형식적 요건으로는 농취증 있어야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할 수 있죠. 그 다음 5항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 농장용 농지로 구입했으나 주말 체험 용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처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1년 이내에는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틀린 것은 틀린 거 3항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과 함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여러 군데 표현해서 틀렸는데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원과 함께가 아니고요.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라면 책임자와 함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해야죠. 그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서도 그렇습니다.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및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한 등록한 선의 연결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하여 담장이나 울타리, 도로, 뚝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담장이나 경계표 등을 우선하여 설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이미 경계와 관련해 앞선 문제 해설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실제 경계표와 지적공부상에 획정된 선이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지적공부상의
획정된 선이 우선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다고 했었죠. 경계를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공부상의 선이 잘못 그어진 사실이 입증된다든가 같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적 형태와 지세를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면 된다. 지적 형태, 즉 지형, 토지의 모양입니다. 반듯한 정방형인지 길쭉한 장방형인지 사다리꼴 모양의 제형인지 부정형인지 이거는 도면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지세의 문제는 현장 확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지적도 임야도로는 알 수가 없는 정보인 것입니다. 3항 이 부동산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릅니다라고 한 것은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을 확인 설명한 게 아니라 권리관계를 설명한 거죠. 기본적 사항,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기본적 사항이라는 것은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 건물의 건축 연도, 건물의 용도 등을 기본적 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한 거래 가격 등 중개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중개 업무 처리부를 항상 중개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걸 비치해야 될 의무는 없고,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될 의무는 있죠. 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요율 및 한도의 표와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게시하고 있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업무 처리부 비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상에 등록을 하였다면 대법원 규칙상으로는 사건 카드라는 걸 작성해서 중개사무소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할 의무가 대법원 규칙에는 있었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야를 중개할 때 묘지 존재 여부와 분묘기지권 관계를 확인 설명해야 된다. 5항이 옳은 지문이죠. 근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의 존부 여부는 둘째치고 임야가 중개 대상물일 때 그 임야 중에 분묘가 존재하는지 몇 기가 존재하며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등의 자료로 알 수가 없죠. 현장 확인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될 정보인 겁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2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확인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사항을 보시면 지적도를 통해 지적 형태와 지세를 확인한다. 같은 지문이 있었는데요. 지세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지적도로는 알 수가 없는 정보였었던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 관련된 문제들 풀어가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